아파트 월세 받은 적도 없는데 세금 추징 당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파트 월세를 받은 적도 없는데 세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주택 임대소득세입니다. 임대소득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택 임대소득세가 보유세와 더불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고요. 강진규 기자님이 작성하신 거네요. 서머리 잠깐 좀 볼까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안 받아도 임대소득세 내야 되는데, 이때 임대소득세는 정확하게는 주택임대소득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반 임대, 상가소득 임대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1가구 3주택자부터 간주 임대로 산정인데, 정확하게는 1가구 3주택자가 아니라 부부 합산 3주택입니다. 아니, 1가구 3주택하고 부부 합산 3주택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밑에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는 1세대 3주택 안에 할 때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월세 임대소득세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고요. 요게 이제 하나 또 절세 포인트예요. 보증금 일정액 예금할 때 발생하는 이자 소득만큼 임대로 받은 걸로 간주한다고 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이자율 평균을 고려해가지고 매년 초 적용 비율을 발표하는데요. 2천만 원 초과되면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이 안 되는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가지고 간주 임대료에서 이제 빼버립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서머리인데,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과세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고,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전세는 많이 줄 거고요. 전세가 설령 안 준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높아진 세금을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핵심이 바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그러니까 다 이게 그림이 맞춰져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광고를 없애고 보니까 위에가 좀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는 읽었습니다. 1가구 3주택자인 A씨는 지난해 합쳐서 시가 100억 원 상당인 아파트 두 채를 전세로 임대했다. 아, 이제 물론 그 금액을 좀 크게 해서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두 채가 시가 100억이면 좀 너무 비싸긴 하네요. 좀 사례가 들어도. 그쵸? 자, 시가 100억 원 상당인 아파트 두 채를 전세로 임대했다. 자, 그 직후 국세청은 A씨가 임대소득을 탄로했다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했다. 자, 수십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지만 별도의 임대소득을 받은 적이 없는 A씨는 이 사람은 월세만 임대소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자체 산정한 임대소득을 A씨에게 고지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 그리고 가산세까지 추징했다. 자, 이거죠. 3주택자가 되면 간주 임대료가 늘어납니다. A 아파트 전세가 20억, B 아파트 15억. 그러니까 전세 금액을 좀 높여서 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 건데, 뭐 대부분 분들은 뭐 이렇게 그게 많이는 없으실 수 있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 좀 과소평가했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주택수가 2주택이라면은 전세에 대해서 빵인데, 이때 2주택 숫자는 세대 기준이 아니라 부부합산입니다. 부부합산. 자, 근데 이게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되면은 임대소득세가 이제 1224만원 들어가고요. B 아파트는 1080만원 들어간다. 게다가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다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빠지면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이 줄어들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보유주택수별 임대소득 과세 여부. 이때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부합산이란 말이 빠졌네요. 그래서 부부합산 기준으로 1주택이면은 월세 간주임대로 다 빠지고요. 부부합산 2주택이면은 월세에 대해서 들어가고 간주임대로 안 들어갑니다. 3주택 이상이면은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1세대 3주택이면은 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1세대 3주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요. 아빠 A, 엄마 B,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 C. 이게 이렇게 달라요, 이게. 자, 양도세를 볼까요? 양도세 주택수 몇 채예요? 세 채. 세대 기준으로 하니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세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주택임대소득세입니다. 상가 아니에요. 몇 채죠? 두 채죠, 두 채. 두 채. 왜냐하면 부부합산이니까. 부부합산. 자, 그러면 두 채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자, 그럼 A가 거주, B가 전세. 과세 된다, 안 된다? 과세 안 된다. 자, 또 다른 방법. 여기서 거주, 여기서 전세, B도 전세. 이때도 임대소득세 과세 안 된다. 그럼 딱 봐도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아, 내가 빨리 내 이름으로 있던 집을 자녀한테 증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증여가 늘어나겠구나. 또 나오죠. 증여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증여가 올라가는데 얘 때문에라도 증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의 매물은 더 줄어들겠죠. 자, A씨가 임대소득자로 분류된 건 간주임대로 제도 때문인데 세입자와 전세계약만 맺더라도 보증금의 일정 비율은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제도다. 월세를 받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임대사업자와 가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1가구 2주택 이하는 간주임대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잖아요, 요거. 부부합산 2주택이면 간주임대로 안 되잖아요. 요거 과세 들어갈 수 있어요. 약간 조금 속된 말로 좀 재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미 그 실무 보시는 분들은 저거 이제 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가 뒷받침이 되냐면은 임대차 신고제가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1가구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월세도 비과세다. 부부합산. 자꾸 1가구라고 하는데 부부합산입니다. 부부합산. 그래서 월세, 간주임대로 전부 다 비과세였는데 다만 내가 주택이 하나인데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세를 줘버리면은 과세가 됩니다. 자, 부부합산 3주택자부터는 간주임대로가 산정되는데 단 간주임대로 할 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을 밑도는 소형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동시조건입니다. 동시조건. 전용 40제곱미터이면서 엔드 조건으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간주임대로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비교적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이제 쉽게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강의할 때는 쉬운 걸로 하는데 실제 실무에 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좀 복잡하다고 해요. 세무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억을 공제하고요. 다시 거기에다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다음에 거기에 예금이자율 지금 1.2%죠. 21년도 귀속이. 그래서 한다. 그런데 이게 명의가 이게 단독 명의 있고 공동 명의 있으면은요, 적수 계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적수가 높은 거에서부터 이제 3억을 빼야 됩니다. 좀 복잡해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수익을 간주임대료로 보는 건데, 다만 보증금을 투자해 발생한 금융소득 등은 간주임대로서 제외한다. 왜 그러냐면 간주임대로라는 게 저걸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했을 때 어떤 예금이자 수익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관련된 금융수익이 나서 이미 내가 세금 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건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 이중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전세가 20억과 15억 원의 아파트 두 채를 임대한 B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상당히 고가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았지만 A씨가 2주택자라면 임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가에 거주하며 다른 두 채의 세입자를 들인 1가구 3주택자라면 간주임대로 적용 대상이다. 두 채의 전세보증금 합계 35억에서 3억을 뺀 32억 중 60%에 해당하는 19억 2천이고 여기에 예금이자를 곱한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사례를 볼게요. 사례에 이제 B씨가 있는데, 전세 20억, 그리고 전세 15억, 이렇게 두 채가 있대요. 자, 그런데, 부부합산 2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과세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거주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주택이 되는 거죠? 이제 3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가 되는데 월세는 현재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보증금이 35억이죠. 35억. 그리고 비과세 기준 3억을 빼줘요. 3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60% 정도 네가 예금에 집어넣었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일정 그냥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도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금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현재 2021년 기준 예금 이자율이 귀속 1.2%예요.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32억이네. 32억 곱하기 0.6 곱하기 1.2%. 그러면 2,300이 나와요. 2,304만 원이 나옵니다. 자, 2,304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여기서 간주 임대 소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면 비용을 빼줘야 돼요. 근데 비용 안 뺐잖아요. 2,304만 원은 수익금액이에요. 수익금액. 자, 수익금액. 자, 수익금액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2,000을 넘었잖아요. 2,000만 원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면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례 B씨의 타소득하고 합산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보통은 이제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이겠죠. 그래서 이거랑 합쳐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수익금액이 2,300인데 어떤 사람은 고연봉자면은 굉장히 종합과세 돼가지고 많은 세부담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그냥 적다 그러면은 이 연봉 적은 거랑 합쳐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도 다른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세율 14%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 합산에서 6에서 45% 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그래서 고소득자, 고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택임대소득세에 따르도록 무조건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 이자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뭐 지금 이게 이제 주택을 임대한 경우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1가구 3주택자라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산정돼서 임대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3주택이면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양쪽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 할 때 전세보증금만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월세에 있었던 월세 끼어있는 월세보증금도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130, 그리고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00만 원 등 주택 두 채를 임대한 경우 2주택이라면 2주택이니까 월세 과세죠. 그러니까 월세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연간 2,760만 원의 임대소득만 신고하면 됐지만 3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 5억에 대한 간주임대료 142만 원이 더해져서 총 2,904만 원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2주택이라면 월세 130하고 100만 원, 230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니까 230 곱하기 12개월 다 하면은 이렇게 2,76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3주택이다 그러면은 여기 3억 5천에 대한 보증금, 1억 5천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두 개 합치면 5억이죠? 3억 빼면 2억이죠. 2억에 60% 곱하기 1.2 하니까 2억에 60% 곱하기 1.2% 하니까 144만원 더 들어요. 144인데? 141원 나왔네? 어쨌든 뭐 2만원 차이니까. 144만원 맞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뒤에 사가 나오지. 아, 이거 좀 실수하셨네, 이건. 자, 그래서 이제 간주임대로도 이제 금리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뭐 지금 좀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봐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다른 데서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계산법이었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자, 현재 배경을 좀 잘 보세요. 현재 배경을 보면은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증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주택임대소득세가 들어가면은요, 매년 세부담이 엄청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세부담이 늘어날 걸 딱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키포인트가 부부합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례 보여드렸었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 A, B, C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모양이 훨씬 낫다는 거죠. 2주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아버지가 이렇게 A, C, B 해서 부부 합산 3주택 되는 것보다 이렇게 딱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증여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매물이 좀 더 줄어들겠고, 세부담은 더 늘어나겠고,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 파악이 더 원활하겠고, 신고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고제 때문에 더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전세 거래도 잡아가지고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가장 힘든지는 아시겠죠? 누가 가장 힘들어지는지는 아시겠죠? 굳이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택임대소득세도 사업소득이라서 보유세는 아닌데 저는 일종의 보유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년 5월달마다 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또 다른 보유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소득세는 매년 2월 달에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할 때 이거는 이제 종합과세 할 거냐, 분류과세 할 거냐, 그거 항상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훨씬 복잡하고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이제 10기 모집하고 있는데 정규 과정 10기 제가 고정될 거라고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때 좀 저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달 동안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고 저와 뭐 소통하시고 밴드에서 소통하시고 그런 과정으로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그 좀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좀 더 질문도 좀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제가 댓글 다 답변 못 드려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만 절친분들은 우리 멤버십 절친분들은 제가 최우선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 앞서 봤었던 두 개의 기사 있죠. 양도세법 표류해가지고 시장에 12억 비과세 기준 언제 될 거냐. 이건 이제 별도 영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3주택자부터 이제 부부합산 돼가지고 주택임대 소득세도 늘어나는데 이 세부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개를 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시고 여러분들 포지션에 맞춰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